이제 지금 이 모든 사태가 왜 발생했냐. 지금 우리가 각을 어디서 먼저 정의했죠? 각을 좌표 평면에서 각을 정의하다 보니까 이게 몇 바퀴 돌았냐. 이런 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냐, 시계 방향으로 도냐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그 각도에 대한 정의가 일반각으로 매겨지게 됐죠.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이해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여기까지는 그때 보니까 형주에서 오케이 일반각 정도는 오케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각이 나오면서 이거 좌표평면에서 각을 정의하다 보니까 이 기준선이 뭐였죠? 이 x축의 양의 방향이 기준 시초선이라고 불러서 여기서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시계 반대 방향 두면 플러스, 시계 방향 두면 마이너스라고 해서 이제 정의했었죠. 그래서 이제 좌표평면에서 각을 정의하는 것부터가 뭔가 되게 새로웠죠. 왜냐면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중학교 때 이제 도형에서 이렇게 각을 정의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좀 기분이 안 좋았죠? 아니? 다 좋았어요? 안 좋았죠? 그래서 이제 일반각에 좀 정의를 조금 했어. 이렇게 조금 이제 일반각에 조금 적응 좀 하여다 보니까 갑자기 또 각의 단위를 바꿨죠. 또 기분이 안 좋죠. 원래 이제 60분법, 30도, 45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도 단위를 썼는데 그걸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60분법이라고 불러요. 하여튼 이런 60분법을 써던 것들을 어떤 단위로 바꿨죠? 이 도 단위를 어떤 단위로 바꿨죠? 라디안인데 그게 실수 단위예요. 사실 실수. 실수처럼 바꾼 거죠. 각을 실수 단위로 바꾸는 거야. 그게 뭐다? 그게 호도법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왜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다 그래프 그렸던 게 이게 다 실수해서 그래프를 그린 거니까 나중에 이제 미적분도 배우게 되거든요. 미적분도 실수 단위에서 공식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도 단위에서 각의 단위를 도 단위에서 실수 단위로 바꾸는 거. 그것도 기분이 안 좋았죠. 왜냐? 이게 다 익숙했던 게 다 사라지잖아.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했죠? 좀 어려운 말로 각의 단위를 바꾸는 거를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했죠? 각을 실수 단위 바꾼 게 뭐였죠? 그게? 이름 좀 그지 같았잖아. 그래서 이거 무슨 효도냐, 호두냐, 이러면서 내가 조금 이름이 그지가냐 그랬잖아. 기억 안 나? 다현? 호도법, 그죠? 그죠? 이름도 이제 장면 센스도 오졌죠? 그죠? 아주 기분이 안 좋죠? 일단 이 호도법을 통해서 이 60분법의 단위를, 도 단위를 실수 단위로 바꿨어요. 그때 파생된 문제가 또 하나 생겼죠. 각의 단위를 바뀌다 보니까 또 공식이 뭔가 바뀐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습니다. 무슨 공식이 바뀌었죠? 슬프지만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에 대한 공식이 바뀌었죠. 각의 단위가 60분법일 때 세웠던 그 공식을 쓸 수가 없고 이제 각의 단위가 실수로 바뀐 라디안으로 바뀐 이 호도법의 세계에서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넓이에 대한 공식이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바뀌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삼각함수를 들어가기 전에 그냥 기본적으로 바뀐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삼각함수는 아직 발도 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아마 우리 여름방학 때 했었던 부분들에 대한 것도 영상이 올라가 있긴 하거든요. 그걸 이제 보시면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죠. 하여튼 여러 가지를 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것도 엄청나게 그때 자세하게 줬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때 아마 가비가 열심히 줬던 기억이 나는데, 선생님 봤을 때. 그죠? 그때 아마, 그때 잘 들었던 친구들은 분명히 지금 도움이 엄청나게 될 거예요. 지금 아마 남들보다 훨씬 유리한 상태에서 지금 듣고 있는 거죠. 해놓은 게 어디 가지 않아요. 요즘 배신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했던 거는.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했었고, 그래서 저번 시간에 발전 4번까지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해야 될 부분이 필수 예제 5번인 거죠. 이 부분이 이제 뭐냐?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넓이죠. 그래서 공식을 보자면 L은 뭐였죠? R 세타예요. 이 세타가 다 실수 단위입니다. 호의 길이는 반지름 곱하기 각입니다. 이 각의 단위가 지금 호도법, 실수 단위. 그 다음에 넓이 S 2분의 1 R제곱 세타. 여기도 이제 각의 단위가 실수죠. 2분의 1에다가 반지름 제곱한 다음에 세타를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2분의 1 RL로 쓸 수도 있겠죠.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 이게 이제 부채꼴의 넓이가 됐었다. 이것도 다 저번 시간에 다 유도를 해줬었죠. 뭐로 유도를 해줬냐면 중심각과 호의 길이는 정비례한다. 중심각과 부채꼴의 넓이는 정비례한다. 이 정비례를 통해서 공식들을 다시 새롭게 다 정의하면서 만들어냈죠. 그래서 그게 다 저번 시간 때 한 거예요. 다 유튜브에 당연히 다 올라가 있고요. 여러분들 영상들은.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다. 기억이 안 난다. 다시 보시면 되겠어요. 하나씩 다 다시 해주면
진도를 못 나가요. 지금 수원이 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복습을 오랫동안 해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5-1번에 보면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4파이다. 세타가 3분의 4파인 거죠. 호도법을 썼죠? 그렇죠? 이제 파이를 뭐라 생각하면 좀 편하다겠죠? 우리 바꿀 때 파이를 180도라고 생각하면 좀 편하다고 했죠?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호의 길이 L은 R세타인데 L이 지금 8파이에요. 8파이고 R은 모르고 세타는 3분의 4파이. R값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는 거죠. 약분되면은 꺼져. 4도 약분하면 2가 되겠고 3 곱하면 R은 6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넓이는 R은 6이고 넓이는 2분의 R 냈을까요? 2분의 1 곱하기 6에다가 L은 아까 전에 구했잖아. 8파이. 호의 길이 8파이. 약분돼서 8쌍 24파이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식을 통해서 구하는 문제죠. 엄청나게 쉬운 문제죠, 사실. 어려울 게 전혀 없는 문제예요. 자, 2번에서 넓이가 8파이다. 그 다음에 중심각이 45도인데 이 45도를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도단인 거니까 바꿔야 돼요. 뭐로 바꿔야 되죠? 실수 단위인 호도법으로 바꿔서 4분의 파이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식을 우리가 쓸 때 문제가 안 생겨요. 이 상태로 공식 쓰면 다 틀립니다. 도단위 공식은 중학교 때 공식 써야 되기 때문에 다 틀려요. 4분의 파이로 바꾼 다음에 호의 길이부터 그릴까요? 이거 2분의 1 R랩이죠? 2분의 1 R, L이 R제곱 테타, R제곱 테타. 그러면 2분의 R제곱, 테타가 4분의 파이죠. 8분의 R제곱 파이네요. 이게 8파이. 약분되고 R제곱은 8, 8에 64니까 R은 몇이 나온다? 8이 나오는 거죠. 그럼 호의 길이는 R세타니까 L은 R세타니까 R이 8이고 세타가 4분의 파이잖아요. 집어넣으면 되겠죠. 약분하니까 이제 호의 길이 또 2파이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도 깰 겸 밑에 문제 하나 풀어볼래요? 7-6번 7-7번도 풀 사람도 푸시고요. 엄청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냥 공식대로 그냥 써서 푸시면 되는 문제니까 전혀 어려운 문제 아니고 이런 문제는 이제 학교 시험지 나오면 앞장에 있는 거죠. 공식은 이거예요. 호의 길이는 R세타, S는 2분의 R제곱 세타, 2분의 RL. 호도법 쓰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30도는 6분의 파이, 45도는 4분의 파이, 60도는 3분의 파이, 90도는 2분의 파이 다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 호도법으로 바꾼 다음에 공식을 쓰셔야 됩니다. 그냥 쓰면 다 틀려요. 공식이 안 먹힙니다. 가계 단위 조심하시고요. 이제 호도법 가계 단위에 익숙해져야 돼요. 왜냐? 앞으로 다 호도법으로 이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가계 단위 바꾸는 거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반지름이 5고 호의 길이가 4파이. R 세타니까 5세타가 되겠고 세타는 5분의 4파이가 되겠네요. 넓이는 RL이니까 R이 5고 L이 4파이가 되는 거니까 10파이가 되겠네요. 중심각은 5분의 4파이, 넓이는 10파이가 나오겠죠? 뭐든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둘레의 길이는 어떻게 되죠? 둘레의 길이?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는 이렇게 생겼잖아. 둘레의 길이가. 여기가 이제 L인 거죠. 여기가 R이 몇 개 있는 거죠? 2개 있는 거죠.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는 2r 플러스 l이 됩니다. 둘레의 길이. 둘레. 길이는 2r 플러스 l이 돼요. 둘레 길이가 8 플러스 6이라는 얘기는 반지름이 3이니까 l이 파이라는 얘기예요. O의 길이가 8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준 거예요, 지금 문제에서. 둘레 길이가 r 2개 더한 거랑 이거니까 부채꼴의 둘레 길이는. 뭐 여기 문제들은 뭐 어렵진 않죠, 다 뭐. 그냥 뭐 공식 쓰면 풀리는 문제여서 그냥 뭐 여러분들 잘 푸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겠어요. 틀리면 혼자 틀리고 있다. 다 맞는데 나 혼자 틀릴 수 있다. 중심각의 크기는 r세타니까 이게 중심각의 크기는 3분의 파이가 되겠고 넓이는 2분의 1 rl이니까 2분의 3파이가 되는 것 같아요. 2분의 rl이니까 맞죠? 이게 다 답입니다. 최대 10번.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 몇 번이죠? 8번, 7번 필수 6번으로 넘어갈까요? 필수 6번 넘어가면 둘레의 길이가 10이니까 2r 플러스 l이 12가 됩니다. 넓이가 최대다. 넓이는 2분의 1 RL이 되겠고요. 최대최소 구하는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2차 함수의 최대최소로 가는 문제예요. 산수의 기하도 있어요. 최대최소는 크게 보자면 뭐 두 개로 양분되어 있죠. 활용으로 가면. 엄밀하게 얘기해서 첫 번째가 2차 함수의 최대최소, 두 번째가 누구죠? 산수의 기하. 역수꼴 나오면.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그래프로 푸는 거. 하지만 활용 중에서는 뭐 2차 함수랑 산수의 기하가 제일 많이 나오죠. 실제적으로. 여기서도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이거 S가 2분의 RL인데 하나 날리면 돼요. 자, 누구 날릴까요? L 날려요. L은 뭐가 나온다? 12-2R이다. 일단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2차 함수 R에 대한 2차 함수 최대최소로 바뀌는 거죠. 미지수 하나만 이제 치환해서 날리게 되면 2차 함수 최대최소 문제. 그래서 최대최소 문제 나오면 답정 너예요. 2차 함수 아니면 산수의 기하예요. 그래서 2차 함수로 갈 때 어떻게 하면 되냐? 미지수 하나 날리면 돼요. 2차 함수 뭐 나오고요. 역수꼴이다. 아, 산수의 기하다. 역수꼴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산수의 기하예요. 거의 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S는 2분의 1 R에다가 12-2R이니까 내림차수 정리하면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R의 제곱 플러스 6R이에요. R이 언제가 최대냐? 이게 위로 블록이죠? 대칭축일 때가 최대니까 R이 마이너스 2의 분의 B니까 마이너스 2면 2분의 1이니까 3일 때가 바로 최대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R이 3일 때예요. 자, R이 3이라는 얘기는 L은 뭐가 나오냐? 일단 대입하게 되면 R이 3이면 L은 6이 나와요. 그래서 L은 R 세타잖아. 세타는 몇이 나온다? 2가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겠다. 2차 함수 최대최소 오랜만인가요? 자주 나오지 않았어요? 앞에 지수 로그에서도 맨날 뭐 최대최소 값 구하라면 맨날 치환하고 맨날 그랬잖아요. 자, 하나 풀어볼까요? 오랜만에 유제 7-9번 한번 풀어보세요. 넓이가 9인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유제 7-9번. S가 9인데 넓이가 9니까 2분의 RL이 그때 둘레의 길이는 2R 플러스 L이 되는 거죠. 이거에 뭐를 구하라고 했냐면 최소값. 여기서 이제 RL은 뭐가 나오냐면 RL은 18이 나오거든요.
얘는 이제 산수의 기하로 곱이 일정하기 때문에 산수의 기하로 갈 수가 있겠죠. 곱이 일정할 때. 최소값 어떻게 되죠? 양수이니까 2r 플러스 l은 2배의 루트 곱하면 되죠? 이거 r인데 왜 이상하게 되냐? 2rl 보다 커나 같다. 이게 산수의 기하죠? 오. 그래서 여기에 지금 18이니까 이게 36이죠. 6이 나오겠네요. 12보다 커나 같다가 나오겠네요. 최소값은 12가 되겠다. 그럼 언제 10이냐? 둘이 같을 때잖아. 66이니까 3하고 6이네요. 산수의 기하? 둘 중에 하나죠. 뭐 산수의 기하 아니면. 지가 뭐 어디 가겠습니까? 성준아 어디 가니? 산수의 기하 기억 안 나냐? 두 개 합 있잖아 이거. 두 개 합은 2루트 AB보다 커나 같다. 얘 사실 2로 나눠줘가지고 산수의 평균이 기하 평균보다 항상 커나 같다. 이게 이제 산수의 기하인데 어제 이것도 곱해지는 거죠. 곱한 게 일정하면 더한 거의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산수의 기하죠. 역수꼴이 되든지 곱한 게 일정하냐면 이제 곱한 게 일정하게 주어지든지 아니면 역수꼴이 되든지. 그래서 곱한 게 일정했을 때 더한 거에 산수의 기하로 항상 적용이 되는 거죠. 곱한 게 일정하면 더한 거에 최소값이 나오니까 산수의 기하. 저게 이제 고1 때 배웠던 부분이죠. 그 부등식에 뭐에서 나왔죠? 증명인가? 절대 부등식이랑 이제 산수의 기하 부등식 나오면서 이제 조금 그만일까? 자 이렇게 해서 12가 답이 나오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삼각함수가 들어갈 수가 있게 됐는데 잠깐 복습을 시켜주는 부분이 나오죠. 이게 뭐죠? 이게 뭐죠? 중학교 때 3학년 때 배웠던 삼각비를 잠깐 복습을 시켜주죠. 사실은 이제 삼각비가 직각삼각형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실제적으로 다 여러분들 그 특강 때 있기 때문에 그 특강 나중에 올려놓을게요, 선생님이. 그 단톡방에다가. 그거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하지는 않을게요. 혹시 더 자세한 게 듣고 싶으신 친구들은, 우리 그 특강 그 링크 다 올려놓을 테니까 한 번 더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이제 삼각비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만 조금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각비는 뭐냐? 직각삼각형에서 뭐를 정의하는 거죠? 직각삼각형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정의하는 거예요. 직각삼각형에서. 그래서 기준각이 항상 중요했죠. 기준각. 이제 90도가 이겠고 기준각은 어디가 될 수 있었냐면 여기가 기준각이 될 수도 있고 여기가 기준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인 세타인데 그 세타가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기준각에 따라서 뭐가 바뀌었냐면 삼각비에서 높이랑 뭐가 바뀌었죠? 밑변이 바뀌어요. 근데 우리 대충 느낌이 오겠지만 우리 삼각함수는 어디를 기준각으로 잡을 거냐면 좌표평면에서 우리가 기준각 정해놓지 않았나요? 그 일반각 정의할 때 그 각을 그대로 따라갈 거예요. 왜냐면 그거 안 따라갈 거면 우리가 일반각을 따라 배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 각에 대한 정의를 어디서 쓰려고 배운 거다? 삼각함수에 적용하려고 배운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안 그러면 배울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걸 기준각으로 보면 이때가 뭐 예를 들어서 뭐 A, B, C라고 할게요. 얘가 기준각이 되면 이 기준각을 A로 잡으면 여기가 마주보는 데가 높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밑변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높이가 되는 거예요. 아, 높이가 아니라 빗변이 되는 거죠. 높이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미칠 때가 있다겠죠? 미친 척 하면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C를 기준각으로 잡으면 만약에 여기를 기준각으로 잡으면 이쪽 마주보는 데가 높이가 되는 거고 밑에 있는 데가 밑변이 되는 거야. 빗변은 안 바뀌어요. 빗변은 다 똑같습니다. 얘는 뭐 하나가 똑같죠. 그래서 기준각에 따라서 뭐가 바뀐다? 높이랑 밑변이 바뀌어요. 기준각에 마주보는 데가 높이인 거야. 오케이?
마주 보는 데가. 그래서 내가 sin a라고 정의를 하면 빗변분의 높이가 돼서 여기서는 sin a가 되면 여기가 a라고 할게요. 이게 c니까 얘가 c죠? 얘가 b죠? 그럼 sin a는 뭐가 되냐? 빗변분의 높이가 돼서 b분의 a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sin c라고 하면 이게 빗변분의 높이니까 b분의 c가 돼요. 이게 높이니까. 그러니까 기준각에 따라서 높이가 바뀌어요. 이게 이제 중학교 때 배우게 되는 삼각비죠. 그다음에 코사인 a가 되면 얘는 빗변분의 밑변이죠. 그래서 b분의 c가 되겠고요. 여기서는 코사인 c가 되면은 b분의 a가 되겠죠. 이게 밑변이니까. 기준각이 다 바뀌니까. 각이 뭔지가 되게 중요해요. 항상. 탄젠트 a는 밑변분의 높이니까 c분의 a가 되는 거죠. 얘는 탄젠트 c는 이게 밑변분의 높이니까 a분의 c가 되는 거죠. 자, 뭐 이렇게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각비는 어디서 정의한 거냐? 삼각형의 그 비율을 어디서 정의한 거냐? 직각 삼각형에서 정의한 거고, 이게 각이 같으면 다 닮음이기 때문에 이 비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길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각도가 중요하죠. 왜냐면 다 닮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 각이 같으면 이렇게 넓어져봤자 다 닮음이에요. 이 비가 다 똑같아요. 닮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그 닮은 비가 다 똑같기 때문에 이 비가 다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구한 거죠. 그때 이게 특수각인 거 몇 개 구했죠? 30도, 45도, 60도일 때를 구했죠. 그거 이제 바꿔줄 거예요. 우리가 코드법을 배웠으니까 6분의 파이, 4분의 파이, 3분의 파이로 바뀌어질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거의 비를 정의했었죠. 그래서 뭐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30도일 때는 어떻게 유도했었죠? 기억나냐? 30도인 거? 우리 수민이 기억나냐? 아니? 우리 가빈이 기억나냐? 30도는 어떻게 특수각이 유도했는지 기억나? 45도는 좀 쉽잖아. 45도는 뭐 사실 여러분들 이렇게 45도 되는 거는 어렵지 않잖아. 이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될 거니까 45도가 되면 아닌가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요 변의 길이비가 1이면 여기도 1일 거죠. 당연하겠죠?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변의 길이비가 1이면 여기 1이고 여기 뭐가 돼 있으면 1대 1대 루트 2가 되겠죠?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그럼 이제 30도일 때는 어떻게 구했냐? 정삼각형에서 구했어요. 30도는 여러분 정삼각형에서 구했고요. 뭐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정삼각형에서 구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삼각형이니까 이게 다 60도죠. 다 60도죠. 한 변의 길이를 2로 보는 게 편해요. 다 2라고 볼게요. 이때 이등변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내리면 수선의 발이 나오면 이게 반으로 딱 쪼개져요. 딱 쪼개지면은 이게 이제 반절 반절이니까 이게 이제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직각이고 여기서 3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 통해서 이게 뭐가 나와야 되냐? 이게 2의 제곱에서 1의 제곱 빼서 루트 10이니까 루트 3이 나왔죠. 이렇게. 피타고라스 정리 통해서 이렇게. 그래서 30도를 바라보는 데의 변의 비리가 1이 되는 거고 60도를 바라보는 데가 루트 3이 되는 거고 90도를 바라보는 데가 2가 된다. 그래서 1대 루트 3대 2가 된다라는 게 여기서 나온 거죠. 정삼각형 반으로 쪼개서 나온 거예요. 다 증명을 해줬던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 삼각비를 다 적용하게 되면 얘네 값들이 다 나온다 안 나온다? 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저렇게 해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구해봅시다. 여기 다 있으니까. 여기서 사인 45도 몇 나오겠냐? 사인 45도. 빗변분의 높이니까 루트 2분의 1이 나오겠고 유리화 시키면 2분의 루트 2가 나옵니다. 코사인 45도 루트 2분의 1이니까 마찬가지로 2분의 루트 2가 나옵니다. 탄젠트 45도는 이것분의 이거죠. 탄젠트 45도는 1분의 1이니까 1이 나오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다 구해낸 거죠. 삼각비의 정의에 의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30도를 기준으로 볼까요? 그럼 사인 30도는 어떻게 나오냐? 이게 높이에요. 빗변분의 높이니까 2분의 1이 되는 거죠. 코사인 30도는 빗변분의 윗변이니까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죠. 탄젠트 30도는 밑변분의 높이니까 루트 3분의 1이 되는 거죠. 3분의 루트 3.
60도 여기 기준각을 잡으면 사인 60도는 빗변분의 높이니까 2분의 루트 3.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탄젠트 60도는 1분의 루트 3이니까 루트 3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를 다 여기서 유도한 거예요. 뭐 이렇게 외우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얘 대신에 이제 뭐만 바꾸면 되는 거야? 4분의 파이로 바꾸면 되겠죠. 얘 대신에 이제 뭐로 바꾸면 되는 거야? 6분의 파이로 바꾸면 되겠죠. 얘 대신에 이제 60도니까 3분의 파이로 바꿔서 이제 암기하시면 되겠죠. 요게 특징이 있죠. 나중에 왜 그런지 나오겠지만 이 특징을 통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이 특징이 있죠. 그래서 사인 A인데 A가 0, 그 다음에 6분의 파이, 4분의 파이, 3분의 파이 1이 됐을 때 코사인 A, 탄젠트 A가 있는데 얘는 증가해요. 0,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1 되겠고요. 반대로 되죠. 얘는 반대로 돼서 1,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2분의 1, 0이 되겠고 얘는 이제 증가하는데 0, 3분의 루트 3, 1, 루트 3,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를 이제 외우라고 시키는 게 삼각비에서 배웠던 것들이죠. 여러분들 이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사인은 점점 증가해요. 코사인은 점점 감소해요. 1, 4분면 가격에서밖에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점점 감소해요. 탄젠트는 점점 증가해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배웠던 게 중3 때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같아지죠. 45도에서 같아진다. 뭐 그런 거를 배웠던 게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이 되겠죠. 됐죠? 너무 어렵나요? 그 얘기가 어디에 있냐? 페이지 199페이지에 있는 거를 지금 한 거죠. 자, 요 정도에서 우리가 이제 중학교 하겠고, 집에서 혼자 공부할 때 쭉 그려보면서 다 유도해 보시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다시 하셔야 되는 것들이고, 잘 안 돼 있는 친구들은 꼭 연습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줬어요. 더 자세한 걸 듣고 싶으면 뭐 여름방학 때 특강 영상들을 올려놔서 들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중학교 이제 뭐를 끝낸 거죠? 중학교 복습을 끝냈고 이제 뭐로 넘어가면 되겠니, 가빈아? 이제 삼각함수 정의로 넘어가게 됩니다. 삼각 정의 넘어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중학교 때는 당연하겠지만 직각삼각형에서 한정돼서 했기 때문에 각도가 아무리 커져봤자 몇 도부터 몇 도까지밖에 갈 수 없었냐면 예각인 거예요. 0도부터 180도 사이. 아무리 말해봐도 180도까지 가지도 않았죠. 사실은 직각삼각형이 안 나오니까 0도부터 90도까지밖에 안 나왔죠. 근데 이제 삼각함수의 정의는 직각삼각형에서 한정된 게 아니라 어디서 정의하죠? 우리가 다 어디서 지금 놀고 있죠? 다 놀이터가 어디예요? 다요. 다 뭐에서 정의하고 있어요? 다 어디서 놀고 있어요? 지금 모든 문제들이 다 좌표 평면에서 다 놀고 있죠. 좌표 평면에서 뭐를 정의한다? 삼각함수를 정의합니다. 이때 원을 항상 그리는데 원을 그리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반지름을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나중에 또 설명을 해줄게요. 자, 어디서 삼각함수를 정의하냐? 좌표 평면에서 삼각함수를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을 그려요. 이제 원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R자리 원이다. 자, 그럼 어디서부터 이제 정의가 시작되냐? 일반각의 정의가 여기가 시초선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시초선부터
동경을 잡아요. 동경이 여기 있다라고 잡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요 좌표가 삼각함수 정의를 나타내는 좌표예요. 요 좌표를 P라고 놨을 때 요 좌표를 X, Y라고 놓겠습니다. 삼각함수의 정의는 좌표 싸움이에요. 직각삼각형 싸움이 아니에요. 그때 요게 반지름이에요. 그럼 기준각은 어디냐? 삼각함수 기준각은 어디냐? 다 알겠지만 기준각은 바로 여기입니다. 이게 기준각이에요. X축의 양의 방향 돌리는 거죠. 요거를 우리가 뭐라 본다? 세타라고 들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자면 직각삼각형 어떻게 만드냐? 보통 이렇게 내려서 만들어요. 사실 뭐 정확하게 직각삼각형이랑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내려서 만들 때 이때 우리가 삼각비를 잠깐 적용해 보자면 삼각비 적용해보자면 여기 기준각이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높이가 되는 거야. 실제적으로. 맞아 안 맞아? 기준각에 마주보는 데가 높이잖아. 근데 요 높이가 좌표로 보자면 뭐가 되는 거야? Y좌표가 되는 거죠. 요 높이가 Y인 거야. Y좌표니까. 요 높이가. 그 다음에 요 밑변이 뭐가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좌표가 되는 거죠? X잖아. X좌표죠. X가 좌표가 요 X 길이잖아. 밑변이잖아. 반지름은 뭐가 되는 거죠? 빗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각이 근데 넘어가요. 돌아요. 그러니까 삼각형을 직각삼각형에서 노는 건 아니에요. 사실 정확하게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근데 우리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직각삼각형을 두는 것 뿐이지 실제로는 직각삼각형이 아닌 거죠. 그때 우리가 이 사인 세타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죠? 사인 세타가 빗변분의 높이니까 R분의 Y가 돼요. 코사인 세타는 뭐가 된다? R분의 X가 되죠.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정의한다? X분의 Y로 정의한다는 거죠. 좌표로 정의를 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이 X랑 Y라는 좌표가 플러스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1사분면에서는 둘 다 플러스겠지만 2사분면은 여기로 넘어오잖아요. P가? 그러면 음수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X랑 Y는 지금 좌표기 때문에 음수가 가능해요. 하지만 반지름은 음수가 불가능해요. 반지름 항상 양수죠. 반지름이 마이너스 3이다 이런 건 없는 거야. 그래서 반지름은 결론은 피타고라스 정리 써서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항상 양수예요. 그래서 이 사인 세타의 부호는 누굴 따라갈 수밖에 없냐? R은 무조건 플러스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론은 사인 세타의 부호는 Y좌표의 부호를 따라갈 수밖에 없게 돼요. R은 100% 양수니까. 코사인 세타는 누구의 부호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야? X좌표의 부호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선생님 왜 이게 원에서 돌려요? 왜 원에서 돌리냐? 그래야지 R이 일정해요. R이 일정해야지만 R이 이게 바뀌지 않아야지만 그때 X좌표 Y 바뀌는 걸 보면 누구를 유추하기가 쉬운 거야? 사인 코사인을 유추하기가 쉬운 거야. 왜냐면 이게 R도 바뀌고 Y도 바뀌고 그러면 이게 잘 바뀌는 거를 비교하기가 어렵잖아. 우리가 사인 코사인 사태를 이해할 때 여기서 R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원위에서 돌리는 거예요. 왜냐? 원위에서 돌리면 R은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R이 일정하게 되는 순간 우리가 누구를 보면 사인 세타를 유추할 수 있다? Y좌표를 보면 사인 세타 값을 알 수가 있는 거야. 코사인 세타는 누구 좌표를 보면 되는 거야? X좌표를 보면 유추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원위에서 돌리는 거야. 왜냐? 삼각함수 정의가 R분의 Y, R분의 X, X분의 Y가. 그러니까 Y가 원래대로 본다면 삼각비에서 높이 같은 거지. 높이. 기준각으로 보자면. X는 뭐가 되는 거야? 밑변 같은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엄밀하게 밑변 같은 건 거지 밑변이 아닌 거지. 그냥 왜냐면 이렇게 바뀌니까 좌표는 이제 음수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제 직각삼각형의 틀을 벗어나는 거예요. 좌표 폭문에서 놀고 있는 거야. 사실 실제적으로 보자면. 그리고 뭐를 통해서 삼각함수를 정의하냐? 좌표를 통해서 정의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거죠. 우리가 뭐 직각삼각형 그려서 정의하는 게 아니라. 자, 이게 이제 삼각함수의 정의입니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해서 정의하는 거. 근데 이게 1사분면에서 이렇게 됐잖아. 그럼 2사분면에 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2사분면에 오면
그래프가 뭐 여기 만약에 3, 4번에 있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동경이면.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럼 이 동경좌표가 되게 중요해요. 뭐가 되게 중요하다고? 요 좌표. 요 좌표만 알면 끝이에요. 왜 그러냐? 좌표를 알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좌표가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2, 뭐 마이너스 3이었다고 칠게요. 예를 들어서 이 동경좌표가 그러면 R은 그냥 나와요. R은 뭐 쓰면 되는 거야? 피타고라스 정리 써가지고 이제 구할 수가 있겠지. R은 이제 점과 점사의 거리니까 요거니까 R이 몇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면 2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 마이너스 3의 제곱은 9니까 루트 13 그럼 끝난 거죠. 이때 사인 θ는 뭐냐? R분의 Y예요. 나온 거예요. 좌표를 아는 순간 끝나요. 동경좌표를 아는 순간 다 뭐가 나온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삼각함수의 정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좌표예요. 당연하겠지만 좌표 평면이니까 좌표가 제일 중요한 거야. 직각삼각형은 정의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제 틀이 완전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중학교 때는 직각삼각형에서 놀았던 게 삼각비였어요. 근데 이제 어디서부터 놀기 시작한다? 이제는 좌표 평면에서 노는 거야. 일반각도 좌표 평면에서 정의했잖아.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좌표 평면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일반각의 기준각이 여기였죠. 이걸로 다 따지는 겁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면 여기까지 오면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파이인 거죠. 각도가 여기 오면 파이가 되는 거죠. 2분의 3파이가 되는 거죠. 2파이가 되는 거죠. 토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 뭐의 값을 구하는 게 삼각함수냐? 이 각도와 사인 값의 그래프가 되는 게 x좌표가 각도고 x축이 각도고 y축이 사인 세타 했을 때 그게 사인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x축이 각도로 바뀌어요. 요게 x축인 거예요. 나중에 그래프 그릴 때. 그러니까 이런 적이 없죠. 우리 각을 x축으로 놓은 적이 한 번도 없잖아. 그러니까 되게 애들이 헷갈려 한다는 거야. 어려워한다는 거야. 왜냐면 x축이 각이었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각함수를 배울 때 되게 힘들어해요. 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게 안 힘들어하는 애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힘든 거에 대해서는 뭐 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라 할 수가 없는데 중요한 건 이건 각도와 사인 값과의 관계가 사인 삼각함수가 되는 거고 각도랑 코사인과의 관계 그래프를 그린 게 코사인 그래프예요. 나중에 이제 그리겠지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좌표 평면에서 노는 거니까 좌표 평면에서 좌표 찾기. 그때 사인이 뭐다, 코사인이 뭐다. 이거를 계속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이게 기본인 거예요. 그게 삼각함수의 정의예요. 그 다음에 이게 익숙해지면 이걸 그래프로 그리는 게 삼각함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이 각도가 바뀜에 따라서 사인 그래프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걸 유추하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 부분은 지수 로그랑 완전 별개인 거죠. 지수 로그는 좀 연결됐잖아. 지수의 로그 할 때 조금 뭐 지수의 성질이 됐는데 여기는 완전 별개인 거야. 그러니까 삼각함수 쪽에서 대부분 이제 돌을 던지죠. 난 잘 모르겠다. 각도도 바뀌고 뭐 각도 무슨 뭐 이상한 좌표평에 정의한다는데 난 중학교 때까지 지금까지 그렇게 정의한 걸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다 새로운 거야. 새로운데 완전 새로워. 그러니까 이게 다 적응이 안 돼. 그래서 다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언제 우리가 특강을 했었다? 가비나 중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이제 여기를 한 거죠. 지수 부분하고 그 다음에 삼각함수만 한 거죠.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래서 삼각함수 해놓으면 조금 난 거야. 수열은 그래도 좀 더 괜찮아요, 애들이. 그러니까 삼각함수를 제일 싫어요. 그리고 수열에서 이제 뒷부분에 가면 시그마가 나오거든요. 거기부터 겁나 또 싫어요. 그러니까 뭐 수원에 지뢰밭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트보다 더 어려워요. 사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다 어려워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교육과정에서 언제가 여러분들이 가장 고통스럽냐면 2학년 1학기예요. 1학년 1학기 왜 고통스럽냐? 잘 보세요. 수원이 어렵거든? 수원에 배워. 근데 여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뭘 하나 더 배우죠? 안 그래도 수원이 어렵잖아. 어려운 것만 배워도 짜증나는데 하나 뭐가 붙냐? 가비나. 확통이 붙는 거야. 확통이 또 나가요. 6단위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지금 거의 이제 멘붕 상태에 오는 거야. 2학년 1학기가 되면 원래 고1 때 다단이었잖아. 그냥 수학 3, 수학 4만 배워주면 됐잖아. 근데 지금 수학 1을 배우는데 수학 1이 안 쉬워. 더 어려워. 여기도 어려워졌잖아. 이 다단계를 가고 있는데 여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밑에 뭐가 같이 가는 거야? 확률과 통계가 2단위로 같이 가요. 6단위가 가는 거야. 이게 이제 멘붕 상태죠. 이제 수업만 하는 것도 짜증나고 있는데 그리고 어려운데 밑에 갑자기 생각하면 뭐가 확률과 통계가 또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2학년 1학기 때 거의 멘붕 상태에 빠져요.
이때 이제 제일 많이 어떻게 한다? 수학을 던져요. 자, 이게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2학년 1학기 때 이제 토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조금 우리가 이제 보정해 주기 위해서 막 생각하면서도 미리 하고 막 그런 거야. 그냥 그런 거죠 뭐. 그래도 이제 짜증날 거예요. 다 이해합니다. 원래 어려운 거. 그러니까 슬퍼하지 마. 근데 뭐죠? 우리 고등학교 때 다니는 절대평가가 아니라 무슨 평가죠? 상대평가죠. 어렵잖아? 근데 나만 어려운 게 아니야. 다 같이 어려운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나만 어려우면 망했지. 끝! 된 거야. 상대평가니까. 근데 다 같이 어렵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잘 살아나면 돼요. 어차피 다 어려워할 거란 말이야. 나만 어려워하는 게 아니야. 다 같이 들으면 이게 뭔 소리야? 먹니?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어렵다고 포기할 필요 없어. 그냥 다 같이 어려우니까. 상대평가니까. 근데 난 여기가 잘 이해가 됐어. 그러면 저루의 기회인 거야. 뭐를 오르기 위한 저루의 기회죠? 등급을 오르기 위한 저루의 기회인 거야. 이때 문제 겁나게 풀면 돼요. 만약 이해만 잘 되면 개념이. 왜냐면 개념이 이해가 안 되면 나 문제를 잘 못 풀어. 근데 개념만 이해가 잘 되잖아? 그럼 그 위에다가 이제 문제 풀면서 시험을 닦는 거야. 개념만 이해해도 남들보다 훨씬 빨리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성적 올릴 수가 있는 거야. 일단 이해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유리한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들었을 때 같은 간에 남들보다 훨씬 그걸 알아두시고 가지면 돼요. 잘 이해 못해서 기본만 하라 그래. 잘 이해 못하는 애들은 내가 이 삼각함수는 기본만 해. 심화하지 마. 기본만 하고 이제 이때 기말고사 시험법이거든요. 수열에다가 좀 더 에너지를 쏟아 그래요. 어디다가 에너지를 쏟으라고? 수열에다가. 삼각함수는 기본만 해. 어려운 건 다 버려. 그 다음에 수열해.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건 자기마다 좀 다 틀리겠죠. 그럼 당연히 고득점이 나오긴 어려워요. 당연히 뭐 심화 다 버리면. 그건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 텐데 201페이지를 보세요. 201페이지를 보면 삼각함수를 걸어가는데 예제 1번은 정말 제일 쉬운 거예요. 또 예제 1번이 왜 쉽냐? 201페이지에. 뭐를 줬기 때문에? 동경좌표를 줬기 때문에 제일 쉬운 거예요. 근데 잘 봐. 여러분 기억하세요? 근데 그때도 얘기했었지만 우리가 기본기를 잡아야 돼. 좌표평면에서 잘 이해를 못하잖아? 그럼 뒤에 나오는 개념들은 다 이해를 잘 못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근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삼각함수의 모든 정의는 다 어디서 하고 있냐면 좌표평면에서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좌표를 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서 지금 동경좌표를 뭐로 줬죠? 이 원을 딱 줬는데 이 원에서 동경좌표를 이렇게 준 거야. 마이너스 3, 4로 준 거죠. 이렇게. 그러면 실제적으로 내릴 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내려요. X축으로 내려요. 실제적으로 모든 것들은. 편의들 위해서. 그리고 기준각은 뭐냐? 이게 각도예요. 이게 각이야. X축의 양해방향에서 준 거야. 그러니까 이게 기준각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직각삼각에 너무 이렇게 매몰될 필요가 없어요. 이건 어차피 좌표평면 싸움이기 때문에 이건 거야. 이게 기준각인 거예요. 이게 기준각이었을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하는 거야. 지금 여기 좌표가 동경좌표가 있다는 거는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고 이게 기준각인 거야. 그때 편의들을 위해서 이렇게 내려준 거예요. 이게 직각삼각형을 볼 필요는 없는 거야. 실제적으로. 그때 이 반지름은 다 알겠죠? 반지름은 3, 4? 뭐가 되는 거죠? 5잖아요. 알이 5인 거예요. 그래서 이 높이가 4인 거죠. 이 다니까. 밑변은 뭐가 되는 거죠? 음수니까 마삼인 거죠. 사실 밑변이라고 보면 안 되겠죠? 좌표로 봐야 돼요. 밑변에 음수는 없잖아. 길이. 그러니까 그래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좌표를 주잖아? 다 준 거예요. 그림을 안 그려도 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림을 그려준 거야. 왜냐면 그림에 익숙해져야 돼. 좌표표면에서. 그러면 사인 세타는 뭐가 된다? R분의 Y니까 5분의 4가 되는 거야. 그럼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가 되니까 5분의 마3이 되는 거야.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니까 마3분의 4가 되는 거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좌표를 줬어. 동경좌표를 줬어. 그러면 이거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공식만 외우고 있어도 찾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직각삼각형에 매몰되지 말라고. 이 직각삼각형이 기준각은 여기에요. 그러니까 이게 직각삼각형 놀이가 아니야. 여기 이해를 느끼는 게 농구뿐이지 실제적으로. 그러면 동경좌표 줄 때 삼각함수 찾는 건 너무 쉽잖아. 그럼 이건 문제에 많이 나올까 안 나올까? 잘 안 나온다는 거지. 뭐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다 풀겠지. 다 100점이죠. 그럼 어떻게 주냐? 각도를 줘요. 각도를 줬을 때
우리가 동경좌표를 찾아야 돼요. 이거를 먼저 연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뭐 굳이 연습할 필요가 없죠. 다 해요. 이거는 공식만 외우면. 사인 테타가 r분의 y다. r분의 x다. x분의 y다 마이너스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2번에서 보면 테타를 이렇게 준 거예요. 기준각을 150도. 그 150도가 호도법으로 바꾸면 몇 도가 되는 거죠? 150도가? 10시네? 잠깐 쉬어야 되겠네? 요것만 하고 쉴게요. 여기서 끊기가 좀 그러니까. 요것만 하고 쉴게요. 어차피 다 이어지는 거니까. 이 150도가 호도법으로 바꾸면 몇 도가 되냐면 6분의 5파이가 돼요. 그러면 이제 다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6분의 5파이니까 그래프를 봤을 때, 다 여러분 그래프 딱 주면 그냥 그려야 돼. 자기가 다 그릴 수 있어야 돼. 기본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는 거야. 150도를 가니까 대충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150도. 이렇게. 이게 150도일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가 몇 도가 되냐면 여기가 30도가 되는 거야. 그때 요거의 동경좌표를 찾는 거. 어차피 이게 다 그 발음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찾아도 돼요. 그러면 여기가 30도니까 이게 몇이겠어? 여기 길이가 여기가 1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90도고 여기 10도니까 여기 60도 맞으면 내가 여기 루트 3이에요. 여기가 반지름이 2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돼. 이게 지금 좌표잖아. 이 좌표니까 이게 그냥 막 쓰면 안 돼. 이게 왼쪽으로 갔잖아. 그러니까 x좌표는 음수인 거야. 2다 보면 마이너스 3이 돼. y좌표는 이게 1만큼 위로 올라갔잖아. 그럼 플러스 1이 맞아 안 맞아? 마른 거죠. 각도를 줬을 때 이 동경좌표를 찾을 수가 있어야 돼. 그 반지름 뭐가 된다? 2인 거죠. 특수감으로 그냥 1대 루트 3대 1을 썼어요. 우리가 가장 편하니까. 어쨌든 다 닮음이기 때문에 바꿔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150도를 주면 이게 사인 150도가 뭐가 되냐? 사인 150도가 뭐가 되냐? 당연했지만 r분의 x니까 2분의 1이 r분의 y니까. 코사인 150도는 r분의 x니까 2분의 마이너스 3이에요. 탄젠트 150도는 x분의 y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3분의 마이너스 3 나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경좌표 준 거는 사실 그림 안 그려도 찾을 수 있잖아. 각도를 줬을 때, 기준각을 줬을 때 이걸 찾아내야 돼. 동경좌표를. 이게 연습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잠깐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5분이네 벌써. 그죠? 인생 강의 조금 해주고 왔는데 인공지능이 문제야. 인공지능이 이 자리 겁나 없을 텐데 또. 여러분들 공부하자. 미래 걱정하면 뭐하고. 그치 수민아? 응? 나중에 이제 산업 디자인하고도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그려줘 그러면 인공지능이 막 산업 디자인 할 거 아니야 또. 아씨 그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또. 요즘 막 챗GPT 그런 거 해달라면 막 해준다며. 그치? 그러니까 인공지능 생기면서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긴 할 거예요. 왜냐면 인공지능이 대체를 많이 하니까. 문제예요. 일자리가 안 그래서 지금 줄어들고 더 줄어든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사회적인 합의를 해서 일하는 시간을 더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 대신해주면. 안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일자리가 없어지는 수가 생겨요. 지금보다 더 놀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실제적으로 자동화 시키거나 인공지능을 만든 목적은 사람 대신에 누구 일시키려고 만든 거죠? 로봇이나 인공지능 시키려고 만든 거거든. 그러니까 적은 사람만 있어도 일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근데 그러면 문제가 생기잖아. 일을 못하면 돈을 못 벌잖아. 그러니까 그 일이 많지가 않은 거니까 그 일을 하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 몇 명만 있으면 되니까 그게 문제예요. 인공지능이 다 알아서 하니까. 그 설계하고 명령 내릴 수 있는 똑똑한 사람 몇 명만 있으면 그게 사람을 안 써도 인공지능이 일을 해보니까 문제거든. 그것 때문에 이제 나중에 여러분 때 됐을 때 조금 복잡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지금은 우리나라가 지금 정치 상황이 지금 되게 골치가 아파서 약간 충격이 덜했을지 모르겠지만 중국에서 인공지능 하나 개발을 했어요. 들어본 적 있어요? 우리 가빈에? 들어본 적 있어? 챗 GPT 같은 걸 하나 만들었단 말이에요. 중국에서. 그게 아마 딥시큰카라고 아마 했을 텐데 그것 때문에 세상이 지금 뒤집어졌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거가 어떤 사건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건이 뭐냐면 인공지능을 개나 소나 다 쓸 수 있도록 만든 사건이에요. 지금 거의 우리나라는 모르겠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정치적으로 불안하니까 지금 다른 뉴스 때문에 지금 묻혔는데 지금 어떤 거냐면 지금까지 인공지능은 약간 그 뭐라고 했지? 약간 부르주아층? 돈이 있는 사람들의 점유물이었다면 중국에서 개발한 그 뭐지? 인공지능 딥시크인가? 하여튼 그것 때문에 개나 소나 이제 다 쓸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변화가 더 가속화될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난리가 났고 어떻게 일자리가 변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이제 직격탄이 가는 거죠. 여러분은 앞으로 이제 대학교를 가면 숙제를 지금도 챗 GPT와 뭐 딥시크를 쓰겠지만 더 심하게 인공지능을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대 필수 아이템은 뭐냐? 인공지능이고 그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자기 일의 능력이 달라질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슬픈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어디에 가장 먼저 타격이 갔는 줄 알아요? 되게 웃겨요. 인공지능으로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할까? 사람들이었으면 우리 가민이 어떨 것 같아? 인공지능으로 뭐 하려고 했을 것 같아? 인공지능으로 제일 먼저 뭐 하려고 했어? 사람이었으면 다 돈 어떻게 벌 것인가? 그래서 만든 게 뭐다? 주식 투자를 누가 하는 거야? 인공지능이 대신해 주는 거죠. 진짜로? 지금도 있어요. 똑똑한 놈들은 자기가 안 하고 누가 시키는 거죠? 24시간 누가 시키는 거죠? 인공지능 시켜서 돈 떼부자낸 놈들이 많아요. 사람이 안 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인공지능한테 시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뭔 일이 발생하냐? 그 변호사들을 안 뽑는데 요즘 미국에서. 그 왜 안 뽑냐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냐? 누구한테 일을 시키고 있죠? 변호사를 안 뽑고 누가 시키고 있을까? 인공지능한테. 지금 이게 지금 또 발생하고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마 그 세상에 나올 때쯤이 되면 더 심각해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인공지능의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그러면 사고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는데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로 많이 예측을 하더라고요. 선생님들 보니까. 뭘 것 같아요? 첫 번째, 책을 많이 읽어서 다양한 인문학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논리적인 사고 능력을 통해서 제대로 질문할 수 있어야 된다. 누구한테? 인공지능한테. 질문을 제대로 해야 돼. 근데 질문을 제대로 하려면 뭘 알아야 돼. 뭐 수학 시간에 보면 알겠지만 질문하는 애들 다 누구죠? 공부하는 애들밖에 질문 못해요. 머리 쓰는 애들 질문 못해요. 나머지 모르니까 질문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되게 중요한 그 자질로 많이 보더라고요.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시대에서는. 그래서 뭐 웹툰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많이 그려줄 거예요. 지금보다도 더.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수민이로 보자면 예전에 이제 웹툰에 보면은 그 메인 작가랑 그림 그린 사람 빼고도 보조 그림 그린 사람들이 많이 필요했지 안 필요했어? 많이 필요했지. 뭐 배경을 칠한다든지 단순 작업들은 다 사람들이 썼잖아. 근데 이제 그런 작업들은 다 누가 대신해 주겠다는 거야 이제? 누가 해주겠다는 거야? 인공지능이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메인 그림 그리는 한 사람만 있으면 끝난다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필요가 없다는 거지. 뭔 말인지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 하여튼에. 그러니까 단순하고 조금 귀찮은 일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사람을 써서 해야 됐던 모든 일들이 다 누가 해주고 있다는 거야? 인공지능이 해준다는 거지. 그리고 만약에 뭐 여러분들 또 글 쓰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작가들이 이제 드라마 쓸 때 작가들이 이제 글을 쓰잖아. 그럼 그걸 교정해주고 그 배경들을 집어넣고 이런 것들을 이제는 또 누가 한다는 거야? 보조 작가를 뽑아가지고 막 이렇게 쓸 필요가 없고 누가 대신해 준다는 거야? 그거를 또 인공지능이 대신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명만 제대로 있으면 주렁주렁 사람들이 필요가 점점 없어지는 세상이 돼가고 있다는 거죠. 슬픈 이야기죠. 자, 그래서 뭐 그런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사고력과 그쪽에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인공지능 없이 살 수 없는 시대가 점점 오고 있어요. 자, 세타가 3분의 4파이였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어디서 그리는 거죠? 파이까지 갔죠. 여기가 파이죠. 3분의 파이가 가니까 60도
왼쪽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2,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3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둘 다 음수죠. 3, 4분면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 길이만큼 왼쪽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내려갔으니까 마이너스. 그리고 이제 r은 2니까. 그러면 이때 사인 3분의 4파이는 뭐가 되는 거야? 당연하겠지만 r분의 y니까 2분의 마이너스 루트 3. 코사인 3분의 4파이는 r분의 x니까 2분의 마이너스. 탄젠트 4분의 4파이는 x분의 y니까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약분돼서 그냥 루트 3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2분의 3파이야. 2분의 3파이면 여기 있겠지. 맞아. 2분의 3파이면 여기 있겠죠. 동정좌표가. 그럼 뭐 0,1을 마이너스 1이라고 할게. r은 1이라고 할게. 그렇게 구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1이라고 본다고 치면. 그러면 사인 값은 마이너스 1이 나오고 r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코사인은 270도, 2분의 3파이는 r분의 x니까 0이 되겠죠. 탄젠트 값은 x분의 y니까 없어요. 0분의 마이너스 9니까 안 나오는데, 분모가 0이니까 안 나올 텐데. 일단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동정좌표, 각도를 통해 동정좌표를 찾으면 다 나와요. 그거 연습하는 게 201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지금 놀고 있냐? 이 좌표 평면에서 좌표 찾는 놀이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걸 좌표를 찾으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좌표로 정의했기 때문에 다 나온다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삼각함수의 정의고, 왜 원에서 하냐? 그래야지 반지름이 일정하니까. 반지름이 일정해야지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우리가 추적하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지름을 일정하게 한다.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근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자면 삼각함수 값의 부호인데 이건 되게 쉬워요. 자, 사인 타타는 잘 봐요. r분의 y잖아. 그러니까 얘는 y 부호를 따라가는 거야. 사인은. 그럼 봐봐. 사인은 y 부호가 어디서 양수냐? 요 위가 양수인 거야. y 좌표가 여기서 양수고 밑에 가면 음수인 거지. 이게 사인 부호인 거야. 당연하지만 y 부호를 따라가니까. 그러면 코사인은 누구 부호를 따라가냐?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니까 x 부호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코사인은 여기가 플러스인 거야. x 부호가 플러스인 거. x 부호 마이너스예요. 여기가 마이너스인 거야. 그래서 사인은 y를 생각하면 돼요. y. 높이, y. 코사인은 밑변, x. x 생각하면 돼요. 탄젠트는 뭐가 되냐? x분의 y잖아. 그러니까 x, y 부호가 같으면 양수고, x, y 부호가 반대면 음수야. 근데 여기 봐봐. 여기가 플러스겠지. 왜냐면 탄젠트는 여기가 플러스야. 그냥 뿔뿔이잖아. 여기 마마잖아. 여기 플러스인 거야. 탄젠트는 뿔뿔 마마. 여기 이제 부호 다르죠. 맞뿔이고 뿔마잖아. 부호 마이너스인 거죠. 탄젠트. x, y 부호 반대가 되면 이제 음수가 나오는 거죠. 왜냐면 2, 4분면에서는 x가 음수, y가 양수고 3, 4분면은 둘 다 음수, 양수, 음수, 양수, 양수. 각각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요거를 알면은 부호도 정해진다, 안 정해진다? 정해진다. 그게 이제 어디 나와 있냐면 202페이지. 그래서 202페이지, 이건 좀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시킨 줄 알아요? 되게 웃겨요. 여기는 얼싸앙코라고 해서 올 다 플러스야. 자, 1, 4분면 다 플러스야. 그 다음에 얼싸탕코. 여기는 사인만 플러스야. 탄코. 여기는 탄젠트만 플러스야. 여기는 코사인만 플러스야. 뭐 외우기 있을 때 올스타 탄코 뭐 해가지고 이제 뭐 외우고 시키는데 여기는 모두 다 플러스. 여기는 사인만 플러스. 여기는 탄젠트만 플러스. 여기는 코사인만 플러스. 그게 이제 외우라고 시킬 때 이제 뭐 이렇게 외우기도 시키는데 결론은 기본 개념은 이 삼각함수 정의에서 오는 거예요. 그 부호들은 어차피. 외우기 쉽게만 이렇게 시키는 거지 뭐 올스타 탄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외우라고 옛날에 뭐 그랬는데 선생님 때 그랬어요. 근데 사실 뭐 정의에서 다 나오는 거거든. 부호는 사실 뭐 굳이 뭐 정의만 알고 있으면 부호 유추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어서 우리를 이제 조금 이제 암기식으로 옛날 때 많이 가르쳐봐도 됐어요. 자, 그러면 다 했죠. 그러면 이제 잘 봐봐. 지금 우리가 배운 게 딱 그것밖에 없어. 자, 첫 번째 어디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정의한 거죠? 좌표 평면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정의한 거고 이게 삼각함수의 정의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동경좌표를 찾는 거예요. 근데 동경좌표를 주면 사코사인, 탄젠트를 찾는 건 너무 쉬워요. 그래서 보통 뭐를 많이 주냐? 각도로 준 다음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잡으라고 시키는 거죠.
기준각을 줬을 때. 그거를 어떻게 찾으면 된다? 그래프를 그려서 원 그린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그 원 위에서 동영좌표 찾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 기본이야. 근본인 겁니다. 이 연습이 안 되면 삼각함수를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삼각함수 정의가 r분의 y, r분의 x, x분의 y를 사인 코사인 탄젠트 정의하겠고, 이때 직각삼각형이 함몰이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그려주는 거는, x축에 내려서 직각삼각형 그려주는 거는 이해를, 편애를 위해서 하는 거지, 정말로 그 직각삼각형 위에서 정의한 게 아닌 거예요. 그 보조적인 수단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좌표평면에서 정의하는 거기 때문에 좌표평면이 기준인 거예요. 좌표를 찾아야 돼. 그게 핵심이에요. 결론은. 그리고 그 직각삼각형은 그걸 도우기 위한 보조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정의에 의해서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부호를 알 수가 있다. 그게 이제 그 4사분면에서의 삼각함수 값의 부호예요. 자, 요것도 필요해요. 자, 요 부호도 나중에 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고 있는 모든 것들은 왜 배우냐? 뒤에서 쓰여요. 안 쓸 건데 배울 이유가 없어요.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보게 될 거예요. 자, 이제 넘어가 볼게요. 그럼 개념 확인 코너를 봅시다. 203페이지에 보면 개념 확인 코너가 있는데 겁나게 쉬운 거죠. 그 원점과 점 P 사이를 동경으로 하는 사인 코사인 좌표 줬잖아. 끝난 거죠. 이건 뭐 못 풀면 인간이 아닌 거예요. 4번은 틀렸다. 사람이 아니다. 그건 뭐 삼각함수 정의만 외우고 있어도 나오는 거고, 5번은 각도 줬을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그려봐라. 그 다음 6번은 3, 4분면에서 사인, 코사인 값의 부호를 따지라는 거죠. 사인은 음수, 코사인도 음수니까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는 음수가 되겠고요. 3, 4분면의 사인은 음수, 탄젠트 양수니까 2번은 음수가 되겠다. 그래서 이제 부호에 따라 달라진다. 부호 찾기 문제. 약간 절대값 나올 때 부호 찾지 않았나? 그런 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심심하니까 하나만 해봅시다. 4분의 3파이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한번 찾아보세요. 4분의 3파이에. 그래프 그려서. 2번, 두 번째 거를 얘기하는 거죠. 4분의 3파이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찾아봐라. 그래프 그려가지고. 그 좌표평면에서. 근본이니까. 근본, 오늘은 왜 이렇게 선생님 피곤하죠? 나 왜 피곤하지, 오늘? 수민아, 나 선생님 왜 피곤할 거야, 오늘? 넌 아침에 가기도 안 했는데? 피로가 좀 쌓였었나, 그동안? 이상하게 피곤해요. 별로 한 게 없는데? 일어나서.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적응 중인가? 4분의 3파이 4분의 3파이면은 요렇게인 것 같아요. 동경좌표가 여기가 이제 45도가 됐어. 요 동경좌표를 찾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았으면 이제 잘 찾은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림을 했을 때 이렇게 4분의 3파이가 됐었을 때 저 동경좌표를 쭉 가가지고 착 찾았으면 잘 찾았겠고, 동경좌표 찾았었으면 이제 기본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그림 그리면서 노는 거죠. 또 다 그림놀이에요. 지겹죠? 그래도 이제 조금 이해가 되면 그림 그리는 거를 점점 좋아하게 되거든요. 이게 수학이 이제 막 이해가 되고 막 되잖아? 그럼 이제 중간에 이제 그림 그리기 놀이가 점점 좋아질 때가 있어요. 보통. 막 노가다 뛰는 것보다. 그러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거야. 자기 머리가 약간 사고동이 계속 바뀌어가고 있다 생각하면 돼요. 약간씩. 그래서 이제 확률과 통계는 그러면 점점 싫어하게 될지 몰라요. 노가다가 세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4분의 3파이는 여기 마이너스 1,1 나오죠? 동경좌표가, 그죠? 반지 이름은 루트?
2가 나오죠? 그래서 사인 4분의 3파이는 뭐가 나오죠? r분의 y니까 루트 2분의 1이 되겠고 2분의 루트 2가 되겠고 코사인 4분의 3파이는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2분의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고요. 탄젠트 4분의 3파이는 마이너스 1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구하셨으면 기본들은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삼각함수 사이 관계식하고 다음 시간에 오늘 이제 그래프로 이제 넘어가면 되는데 오늘은 뭐 페이스 7번하고 8번까지만 합시다. 그래서 뭐 진도 엄청 빠르진 않은 편인데 처음 날 같으면 엄청 빠른 건데 여러분들이 조금 했었으면 여러분한테 조금 공부했었으면 나갈만 한다고 봐요. 뭐 엄청나게 빠르다고 보진 않는데 처음 하는 거였으면 조금 힘들 수도 있다. 그래서 처음 한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더 집에서 영상을 많이 보고 연습해야 한다. 나는 좀 잘 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라이프스타일 같은 걸 점수 더 풀고 멈춰있지 마시고 더 푸세요. 학교도 가고 있잖아요. 오늘 화수고등학교 갔죠? 좋았어요? 열심히 가서 놀지 말고 푸세요. 학교 공부할 분위기는 아니냐? 겁나 시끄러? 도저히 공부할 수가 없어? 로이즈 캔슬이 아무래도 답이었어요? 답이 없다. 그죠? 아, 이게 문제야, 일반고등학교가.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만 조금 만들어주면 좋은데. 그치? 조금 아쉽죠, 그게. 일반고등학교가. 그것만 좀 돼도. 자, 7-1번. 이거 되게 쉬운 문제죠. 왜 쉬운 문제죠? 동경좌표를 다 줬잖아요. 틀리는 순간 골로 간다. 사실 이건 그래프 그려도 안 그려도 되죠. 왜냐면 동경좌표 줬으니까 반지름만 구하면 되잖아. 반지름은 뭐죠? 52? 뭐죠? 52? 13이죠? 사실 뭐 이거는 뭐 사실은 그림 안 그려도 될 만한 문제죠.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사인 세타는 몇이 되는 거죠? r분의 y.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 탄젠 세타는 x분의 y. 이거 나오는 거죠. 끝난 거죠. 또 뭐 이렇게 동경좌표 준 문제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 자, 2번부터가 이제 진짜 문제죠, 사실. 그죠? 세타를 뭐로 줬죠? 마이너스 3분의 파이로 줬어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삼각함수의 정의는 총 3가지 문제형으로 나눠지거든요. 첫 번째, 동경 준 거. 이건 틀리면 이제 뛰어내리셔야 돼요. 이건 뭐 다 죽어야 되는 거고. 이제 각도 주는 경우. 이게 두 번째 문제죠. 요거 재활용할까요? 자, 마이너스 3분의 파이니까 시계 방향으로 갈게요. 마이너스 3분의 파이면 여기서 이제 시계 방향으로 가면 되죠? 여기서 몇 도 가면 되는 거야? 3분의 파이 60도니까 여기 10도만큼 간 거예요. 좀 더 갈까요? 60도니까 좀 더 많이 갔다고? 이게 45도밖에 안 같은 느낌이에요. 대충 이 정도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 동경좌표 찾는 거죠. 이게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게 60도니까 루트 3이고, 여기가 30도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잖아. 여기 좌표가 뭐가 나오냐, 동경좌표가. 1만큼 오른쪽으로 왔으니까 1이 맞아요. 루트 3가 내려왔잖아.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는 거죠. R은 몇이 되는 거죠? 2가 되는 거죠. 이게 마이너스 3분의 파이죠. 그게 두 그림이야. 각도를 알아야 돼요. 일반각을 정확하게. 뭐 어딘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 놓으면 되죠. 그러면 이제 사인 세타는 사인 마이너스 3분의 파이는 여기가 r분의 y니까 2분의 마이너스 4. 코사인 마이너스 3분의 파이는 r분의 x니까 2분의 1. 탄젠트 마이너스 3분의 파이는 x분의 y니까 1분의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온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두 가지가 나오고 하나 더 있어요. 밑에다가 이제 별표 치세요. 저기 보면 유제 7-11번 별표 치세요. 요게 요즘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유제 7-11번. 그때도 안 풀었을지 모르겠지만 유제 7-11번에 별표 치는데 요게 요즘 새롭게 주는 문제 유형 중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경좌표 주는 거 너무 쉬워. 각도 이제 좀 지겨워. 그래서 뭐로 주냐? 기울기로 줘요. 그래서 직선을 줍니다. 이게 유제 7-11번이에요. 자, 요게 세 번째 유형이에요.
요 세 개까지 마스터를 하셔야 됩니다. 삼각함수 정의에서. 여기까지 마스터가 되면 정확하게 다 이해했다. 자, 삼각함수 정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신 거예요. 세 가지를 다 풀 수 있으면. 유제 7-11번. 요거 요즘 많이 나오는 유형입니다. 요거 두 개 너무 좀 지겨워서. 그래서 어떻게 주느냐? 2, 4분면의 그 점이라고 하면서 직선을 줘요. 기울기를 주는 거죠. 이게 이제 2, 4분면에서 나오거든. 봐봐. 지금 이거를 지금 동정좌표 이렇게 주는데, 잘 보세요. 어차피 다 동정좌표 따는 차원이에요. 다 모든 것들이. 여기도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원이 이렇게 있겠죠? 근데 얘가 동정좌표 이렇게 있는데, 잘 보세요. 자, 있는데, 이 그래프가 나오는 거죠. 직선이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루트 3x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y는 마이너스 루트 3x가 있는 거야. 이때 이 원하고 만나는 점이 있죠. 이게 두 개가 있어요. 2, 4분면에서 만나고 4, 4분면에서 만나겠죠. 이때 이 2, 4분면에서 만나는 점이 뭐라겠어? P라겠어. 여기가 P래. 요즘 이렇게 많이 줘요. 두 개가 나오죠. 그 중에서 2, 4분면이래요. 이때 P가 여기 있다는 거야. 직선을 주면서. 그럼 여러분들 이게 어떤 의미냐? 이게 기울기 의미잖아.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잖아. 이게 뭐야? x가 이 기울기 의미가 뭐냐면 잘 보세요. 다시 한번 이해시켜 줄게요.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 기울기예요. 지금 이게 마이너스 루트 3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x의 증가량 나눈다는 게 뭐냐면 봐봐. x가 2가 증가했는데 y가 만약에 6이 증가했어. 그럼 기울기가 뭐가 되는 거죠? 기울기가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 기울기가 이렇게 되는데 이때 기울기가 뭐가 되는 거냐면 2분의 6이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죠? 3이죠. 이게 x 증가량 나눈다는 게 뭔 소리냐면 x가 3이라는 거는 이거를 x 증가량 나눈다는 거는 x가 1만큼 증가했을 때 y가 어떻게 변했는가가 기울기인 거야. 그러니까 2분의 1이라는 거는 x 증가량을 나눴잖아. 그러니까 x가 1을 증가했을 때 y 얼마만큼 변하냐 그걸 구한 게 기울기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이잖아. 이게 뭔 소리냐면 x가 1 증가했을 때 y는 마이너스 루트 3만큼 감소한다는 얘기야. 이게 기울기의 의미인 거야. 이게 비례식인데 이런 거야. 만약에 기울기가 3이야. 이게 뭔 소리냐? x가 1 증가할 때 y는 얼마만큼 증가한다? 3만큼 커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기울기의 의미는 x가 1만큼 증가할 때 y가 얼마만큼 변하냐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야. 기울기의 정확한 의미는 비율로 보자면 그러니까 만약에 기울기가 5야 그러면 x가 1 증가할 때 y는 얼마만큼 증가한다? 5만큼 증가한다는 거야. 기울기가 루트 3이야 그럼 뭔 소리야? x가 1 증가할 때 y가 루트 3만큼 증가한다는 거야. 비율로. 당연히 x가 2만큼 증가하면 더 이어서 더 많이 증가하겠죠. 비율로 이렇게 증가하는 거니까 이게 x 증가하는 y 증가량의 기울기고 그런 의미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3이라는 게 뭐냐? x가 1이 증가하고 있을 때 x가 이렇게 1을 증가하면 y가 마이너스 루트 3만큼 이렇게 감소한다는 얘기야.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거야. 그림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이너스 3인 거는 요 길이가 이렇게 내렸을 때 이게 1이라는 거야. 이게 루트 3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 좌표는 뭐가 되냐? 이게 왼쪽으로 갔잖아. 이게 마이너스 1인 거죠. 루트 3 위로 올라갔잖아. 플러스가 된다는 거죠. 이게 동경좌표가 나오는 거죠. 기울기를 통해서 뭐를 준 거다? 동경좌표를 준 거죠. 이게 그런 의미인 거야. 동경좌표가.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1 증가할 때 내려와. 이거야. 그러면 루트 3x면 이렇게 되겠죠. 1 증가할 때 루트 3가 커진다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이 동경좌표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럼 이제 r은 몇이 되겠어? 당연히죠. r은 2가 되겠죠. 1대 루트 3대 2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직선의 방정식으로 줘서 이렇게 기울기로 이렇게 동경좌표를 주는 거. 요게 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이 좀 지겨우니까. 이런 문제들이 재작년인가? 재작년에 백양고등학교 나왔어요. 요 문제. 요런 거. 그래서 자주 나와요. 종종 나올 수 있어요. 얘네들은. 지봉지로. 왜냐면 얘네들은 물어보지 않을 수 있거든. 그러면 자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여기 만나는 동경좌표를 통해서 이 사인 세타는 뭐가 되는 거냐? r분의 y니까 2분의 3인 거지. 만약에 4, 4분면이 있으면 또 바뀌었겠죠? 일단 그건 그때 봅시다.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니까 2분의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니까 마이너스 1분의 루트 3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3이죠. 사실 탄젠트 세타는 기울기랑 똑같잖아. 중학교 때 배워서 알겠죠? 모르네. 탄젠트 세타가 기울기예요. 왜냐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탄젠트 세타예요. 실제적으로. 이제 뭐 나중에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약간 뭐 결론은. 그래서 유제 7-11번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뭘 구하는 거냐? 문제에서 루트 3 탄젠트 세타분의 루트 3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죠.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탄젠트 세타 대신에 마이너스 루트 3 집어넣고요. 사인 세타 대신에 2분의 루트 3 집어넣는 거죠. 코사인 세타 대신에 2분의 마이너스 1 집어넣는 거죠. 여기 곱하면 마이너스 3이 되겠고, 곱하면은 2분의 3, 더하면 2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더하면 1이죠? 답은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옵니다. 이게 답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직선하고 줘가지고 동경좌표 찾는 문제들이 은근히 나와요. 별표 쳐놓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자주 나와요. 요즘. 좀 지겨우니까. 자, 여기까지 됐죠? 자, 하나 풀고 끝낼게요. 스테이지 8만 풀고 끝낼게요. 여기는 이제 부호니까, 부호는 뭐 다 똑같잖아요. 여기 뭐 어려울 게 없어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인데, 부호는 뭐 어려울 게 없잖아요. 다 봐봐. 부호는 어차피 몇 사분면인지 찾는 거예요. 넌 어딨니? 몇 사분면이니? 자,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를 곱했는데 양수야. 그럼 뭐야? 둘이 나올 수 있는 게 뿔뿔 마마 둘 중에 하나라는 거지. 왜냐면 둘이 부호가 같아야 되니까, 곱해서 양수라는 얘기는. 그 다음에 여기서 사인 세타랑 탄젠 세타를 곱해서 음수인 거야. 그러면 뿔만 아니면 맞뿔이 돼야 되겠지. 음수라는 거. 그죠? 맞아, 맞아. 근데 그걸 동시에 만족시키는 게 몇 사분면인지 묻는 거야. 자, 사인 코사인 플러스라는 거는 여기가 1사분면이라는 얘기야. 사인 코사인 음수라는 거는 몇 사분면이죠? 탄젠트만 양수인 거니까 3사분면. 사인 코사인 음수인 거는 3사분면이에요. 자, 사인은 플러스고 탄젠트는 마이너스예요. 몇 사분면이죠? 2사분면. 사인 플러스인데 2사분면이거든요. 얘가 2사분면이에요. 자, 맞불이니까 사인은 음수고 탄젠트는 3사분면이에요. 자, 동시에 만족하는 게 누구죠? 누구냐? 몇 사분면이냐? 우리 형준아. 둘이 동시에 만족하는 몇 사분면이야? 3사분면. 3사분면이 있다는 거야. 얘가 되면서 얘가 되는 거는 몇 사분면 각이다? 제 3사분면 각이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몇 사분면에서의 그 각도의 부호를 잘 따지시면 되겠어요. 연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무조건 필요해요. 이거 무조건 알아야 돼요. 자, 2번 여기까지 하고 이제 파이부터 세타가 2분의 3파이다. 이게 몇 사분면 각이라는 얘기죠? 파이부터 2분의 3파이니까 여기가 파이고 여기가 2분의 3파이니까 요 사이에 있다고 했으니까 이게 몇 사분면 각이라는 거죠? 이게 3사분면 각이라는 거예요. 3사분면 각이었을 때 여기서 누구만 플러스죠? 탄젠트만 플러스예요. 다 음수입니다. 얼싸탄코 뭐, 외워도 되겠지만 하여튼 그냥 정의로 알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다 문제가 지금 그 절대값 나오잖아. 그래 너 부호 아니야. 그거 있잖아. 그치. 야, 제곱의 세타도 뭐냐? 야, 제곱의 루트 뭐야? 절대값이다 이거. 다 알죠? 제곱 루트? 그 절대값 그냥 쓸게요. 제곱의 루트인데 사인 세타 마이너스 탄젠 세타 절대값. 제곱의 루트는 절대값 똑같아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호 물어보는 문제야. 결론은 절대값 나왔잖아. 자, 3, 4분면이니까 사인 세타가 무슨 수다? 음수예요. y좌표니까. 자, 얘도 음수고 탄젠트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빼면 결론은 이제 통째가 음수예요. 왜냐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를 뺐잖아. 그럼 음수인 거죠. 다 음수니까 나올 때 어떻게 나온다? 절대가 나올 때 다 마이너스 붙어서 나온다. 그러니까 부호 판별 문제예요. 결론은. 이거 틀리면 진짜 자살 각이에요. 절대 틀리면 안 돼요. 부호 판별 문제. 나오면 맞으라고 주는 거야. 나올 때 마이너스 붙어서 나와요. 얘도 나올 때 마이너스 붙어서 나와요. 계산하면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빼기 플러스 탄젠트 세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 그 밑에 유제 7-13번에 있잖아. 유제 7-13번. 이거 그것만 해도 끝낼게요. 유제 7-13번에. 그거 기억나냐? 그 복소수에서 부호줄 때 했던 거 기억나? 나냐, 안 나냐? 그것만 써놓으세요. 가끔 부호줄 때 자주 나오니까. 까먹었으면 다시 외워놓으세요. 그 뭐죠? 둘 다 음수였을 때. A 음수, B 음수를 어떻게 많이 주냐면, 이렇게 줘요.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루트 A입니다. 이렇게 주면은 둘 다 음수다라고 주는 거예요. 이거 둘 다 음수다를 이렇게 많이 줘요. 그러면 이제 분모만 음수다를 이렇게 줘요. 분모만 음수다도 어떻게 주냐? 분모만 음수다도 이렇게 줘요. 이게 마이너스 루트 B분의 A가 되면 얘는 분모만 음수다. 자, 그래서 그 유제 7-13번을 보시면 이게 지금 이거 준 거거든요. 유제 7-13번이. 부호 가지고 장난친 거거든. 그러니까 루트 코사인 세타분의 루트 사인 세타가 지금 이게 마이너스가 나오면서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됐다. 그 얘기는 뭐냐? 코사인 세타만 음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줬다는 얘기는 사인 세타는 양수고 코사인 세타는 음수였다. 이 얘기예요. 이걸 부호 이렇게 준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부호 가지고 장난친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외워놓으세요. 부호 가지고 장난칠 때 이것도 많이 줘요. 그러니까 제곱의 루트도 탄젠트랑 말이 갑자기 혼나오는데 절대값과 같은 거고 이렇게 주는 것도 부호 준 거라는 거. 그래서 부호 주는 문제까지 이렇게 쭉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